안녕하세요. 홍콩부동산학개론 이승입니다. 오늘은 테마 3번 토지의 분류, 주택의 분류 볼게요. 먼저 후보지와 이행지 볼게요. 후보지는 뭐예요? 대분류 상호 간의 전환 중인 토지를 뜻하는데 전환 중인 거지 전환된이 아니니까 이 부분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대분류 상호 간의 전환 중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택지, 농지, 임지 이 큰 대분류 상호 간의 전환 중인 걸 뜻해요. 다음으로 이행지 볼게요. 이행지는 소분류 상호 간의 전환 중인 토지를 뜻하는데 이것도 전환된이 아니니까 이 부분 체크해 두세요. 이거 함정으로 하나 나와요. 그래서 소분류는 택지 안에 주상공, 농지 안에 전답, 과수원, 임지 안에 용재린, 신탄림 이렇게 있는데 이 소분류 상호 간의 전환 중인 거를 뜻해요. 다음으로 대지 뭐예요? 지목이 대인 토지. 그리고 택지 주상공으로 조성된 토지를 뜻하고, 부지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어 있는 바닥 토지를 뜻하고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니까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건부지 건축물의 바닥 토지로 제공된 토지를 뜻하는데 건부지는 건부 증가와 건부 감가가 있는데 나지와 비교해서 건부지 가격이 크다면은 건부 증가라고 하고 나지와 비교해서 건부지 가격이 낮으면은 건부 감가라고 해요. 그래서 건부 증가가 보통 중요한데 토지 보상되거나 규제 강화된 지역이 토지 가격이 오르거든요. 이럴 때 건부 증가가 일어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비교한 나지 한번 좀 더 볼게요. 나지는 건물, 기타 정착물, 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를 뜻하는데 보통 함정으로 공법상 제한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공법상이 아니고 사법상이에요. 모든 토지는 공법상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사법상 제한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지는 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기건이 없는 토지를 나지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사법상 제한이 없고 기타 정착물이 없고 건물이 없는 거를 나지라 하니까 이 부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1단지 볼게요. 1단지는 두 필지 이상인 1단의 토지를 뜻하는데 한 필지가 아니니까 체크해 두시고, 다음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것도 질문 하나로 은근히 나오니까. 다음으로 일괄평가하지 개별평가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필지 법률상 등록 단위로 토지 등기 단위를 뜻해요. 그래서 보통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할 때 필지 많이 쓰거든요. 다음으로 획지 가격 수준이 유사한 토지를 뜻해요. 그래서 주상공 획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제적 개념이니까 알아두시고, 다음으로 법지, 빈지 볼게요. 법지는 법으로 지켜야 되는 토지를 뜻하는데 보통 경사지를 뜻해요. 그래서 이 경사는 법으로 지켜야죠. 안 그러면 이 집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뭘 지켜줘요? 소유권을 지켜줘요. 그래서 소유권이 있고 대신에 이 경사지는 활용 시행일이 별로 없어요. 다음으로 빈지 볼게요. 빈지는 해변가나 계곡에 빈 곳에 팔아서 비잖아요. 그런 거를 빈지라 뜻하는데 불법이잖아요. 법으로 지켜지지 않잖아요. 소유권은 없어요. 대신에 활용 시행일은 있어요. 이 부분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공지 볼게요. 공지는 안전과 생활 환경을 위해 남겨둔 토지를 뜻해요. 그 다음에 공한지, 이건 집가 상승을 위해 남겨둔 토지를 뜻하고 방치했다고도 하죠. 다음으로 유휴지, 유휴하고 노는 토지예요. 다음으로 휴한지, 지력 회복을 위해 쉬는 토지. 다음으로 소지, 자연상태의 토지로서 개발 이전의 토지를 뜻하고, 다음으로 선하지, 선 아래에 있는 선 아래 한자죠. 고압선 아래의 토지를 뜻해요. 물에 침식되어 소유권이 없는 토지를 포락지라해요. 다음으로 맹지,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토지를 뜻해요. 다음으로 표준지, 공식 기준, 표준지거든요. 공식 기준이 되는 토지를 뜻하고, 표본지는 집가 변동 측정을 위해 선정된 토지, 표본으로 선정된 토지예요. 다음으로 주택의 분류 볼게요. 주택의 분류로는 보통 공동주택,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공유주택, 준주택 이렇게 있는데 공동주택 먼저 볼게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뜻하고 보통 아연세기 이렇게 외우죠. 단독주택 보면은 단다가공 이렇게 외우거든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이렇게 이걸 의미하고, 다음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뜻하는데 요건이 300세대 미만이어야 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연세 300 미국 이렇게 외우시고, 소형주택과 원룸형 주택은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원형 아니다. 다음으로 국민주택 보면은 85제곱미터 이하로서 국가가 건설하거나 국가 재정으로 건설하는 것 뜻하고, 다음으로 준주택 중요하죠.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지만 주택같이 사용 가능한 주택을 뜻하는데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온누기다 이렇게 외워요. 다음으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그래서 구분 소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 구분한 거 많이 나와요. 그리고 층수나 주택 바닥 면적을 통해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뭐가 있다 했죠? 아연세기. 단독주택은 단다가공 이렇게 있고, 시험에서는 층수와 주택 바닥 면적을 제시해주고 이게 공동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
구분하는 거를 시험에 내거든요. 그럼 저희는 요건을 알아야겠죠. 요건은 층수 요건과 주택 바닥 면적 요건이 있어요. 층수 요건 먼저 보면은 아파트는 5개 층 이상, 연립주택은 4개 층 이하, 다세대 4개 층 이하, 다중주택은 3개 층 이하, 다가구 주택은 3개 층 이하. 그래서 기준이 5, 4, 4, 3, 3, 2 이렇게 숫자로 외워야지 잘 외워지니까 5, 4, 4, 3, 3 이렇게 외우세요. 그리고 5개 층과 5층은 또 달라요. 5개 층은 층이 5개라는 거고 5층은 층수가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필로티 층수는 제외해야 되는데 1층은 필로티 구조인데 2층에서 5층까지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때는 외관상으로는 5층짜리 건물이죠. 하지만 저희는 4개 층으로 가요. 왜냐면 필로티 층수는 제외되거든요. 다음으로 주택 바닥 면적 요건 볼게요. 주택 바닥 면적은 660 초과, 연립주택만 초과고 나머지는 다 이하예요. 그래서 연초, 담배 연초 핀다 하죠. 다음으로 다세대 주택은 세대는 구분해야겠죠. 다가구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세대를 구분한다. 가구는 구분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가구는 3, 6, 9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19세대 이하는 다가구 주택이다. 체크해두세요. 다가구는 3, 6, 9다. 다음으로 다주택은 독립구조가 아니고 보통 학생과 직장인이 사는 곳을 뜻해요. 네, 그리고 부동산 업계론이 좀 포괄적인 학문이라서 지적법과 공법의 개념도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지목의 분류 있죠. 그래서 여기서 국어, 묘지, 전답, 과수원, 대입, 과수원, 임야 등 지목의 분류는 총 28가지를 분류하거든요. 이것도 어느 정도 용어를 알아야 돼요. 다음으로 공법 용어로도 보면 채비지, 환지, 보류지 있는데 채비지는 비용이 체류한 토지를 뜻해요. 그래서 채비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비용 충당 외에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뜻하고 이건 나중에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남겨둔 토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음 환지, 환전할 토지를 뜻하는데 개발 후에 소유자한테 재분배해줄 토지예요. 나중에 돌려줄 토지 이걸 뜻하는 거니까 알아두시고 다음 보류지, 지정이 보류된 토지 그래서 아직 미지정된 토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법 용어도 어느 정도 알아두셔야 되고 지적법 용어도 어느 정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 테마 3번 같이 공부해봤고 혼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